최서방, 지금 뭐하고 있나?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집에 있는데요? 수지는? 수지는 뭐 사러 외출했어요. 최서방,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은 무슨 말씀. 아내는 혼자서 힘들게 장 보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나 하고 같이 차 끌고 가서 짐이라도 좀 들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수지가 친구랑 같이 쇼핑 간다고 하길래 제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어디서 변명이야. 싫은 소리 조금만 들으면 이런저런 핑계나 대고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네, 집안일에 손 하나 까다가 안 하고 매일 밤 놀러 다니다가 늦게 들어온다며? 수지한테 다 들었어. 매달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돈도 못 버는 주제. 양심이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해. 놀러 다니다뇨.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적게 벌진 않아요. 사실은 수지가... 또 그렇게 수지 탓이나 하지? 우리 딸은 돈도 못 버는 자네 때문에 알바까지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잖아. 그런데 자네는 수지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집안일도 안 하지. 휴일에는 빈둥거리기나 하고 결국에는 돈이 없는 걸 수지 탓으로 돌려? 부끄러운 줄 알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남 탓이나 하면서 반성도 안 하고 아주 부모 얼굴이 궁금하다. 아, 근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지? 그래서 가정교육을 못 받았나 보다. 여기서 부모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어쨌든 수지가 외출했다면 어쩔 수 없지. 최서방,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게. 네? 정원 잡초 뽑기랑 창고 정리 좀 해줘. 시간이 남으면 배수관도 좀 수리해주고. 저번 주 주말에도 다녀왔잖아요. 이번 주도 와야지. 설마 집에 수지가 없다고 하루 종일 탱자탱자 놀려는 거야? 최서방, 정신 안 차려? 오늘은 오랜만에 푹 쉬고 싶어요. 장모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잔말 말고 당장 와! 그 썩어 빠진 근성을 바로 잡아주지! 수지야, 지금 뭐해? 응? 나 지금 친구랑 밥 먹고 있는데? 저기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장모님한테 내 욕 좀 그만하면 안 될까? 돈도 못 번다느니 집안일에 손도 안 댄다느니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지 말아줘. 뭐? 내가 내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매일 장모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괴롭히시잖아. 내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근데 자기가 돈 못 버는 건 맞는 말이잖아. 매달 생활비도 부족해서 저금도 못하고 있고 내가 알바까지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생활비가 없는 건 네가 쓸데없는 낭비를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금 네가 하는 알바도 친구가 취미로 하는 빵집을 좀 도와주는 것 뿐이잖아. 월급도 고작 해야 20만 원도 안 되는데. 지금 금액이 중요해? 애초에 난 결혼하면 가정주부 한다고 했어. 근데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내가 일하는 거 아냐? 그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 고마운 줄 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쨌든 이제 장모님한테 이상한 얘기 좀 그만해.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욕하는 데다가 근성을 뜯어 고쳐주겠다면서 소중한 휴일에 처가로 불러서 하루 종일 혹사시킨다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알아? 부모도 없는 자기를 우리 부모님이 대신 가르쳐주시는 거 아니야. 부모 없어서 못했던 효도도 좀 하고 그러면 되지. 그걸 스트레스라고 치부하다니 너무하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3년밖에 안 됐어. 내가 다 큰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너희 부모님이 가르쳐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어떻게 효도야? 아, 진짜 엄청 징징거리네. 모처럼 친구 만나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었는데 당신이 다 망쳤어. 기분 망친 게 누군데? 아내는 장모한테 내 욕을 지어내서 하지. 죽도록 일해서 돈 벌어왔건만 무능하다고 모욕이나 당하지. 쉬는 날까지 처가에서 혹사까지 당하고. 나도 더는 못 참아. 이제 적당히 좀 해. 뭐? 당신 제정신이야? 부모도 없는 당신이랑 결혼해줬건만 감히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해? 난 너네 가족이 부리는 노예가 아니야. 다시는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야. 아, 진짜 짜증나. 당신 어떻게 되나 두고 봐. 각오하라고. 잘 잤나? 배은망덕한 최서방. 자네 정말 눈꽃만큼도 반성을 안 했구나. 안녕하세요, 장모님. 배은망덕이라뇨. 대체 누가요? 이미 수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 자네는 대체 우리 딸을 얼마나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렇게나 힘들게 사는 수지한테 돈을 더 벌어오라느니 기분 잡쳤다느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수지랑 장모님은 대체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입 안 다물어?
은혜도 모르는 게 자꾸 그딴 식으로 건방지게 굴면 책상 위에 올려뒀던 서류 제출할 줄 알아. 거실 책상에 올려둔 이혼 신고서 말인가요? 이미 수지의 이름이 쓰여 있네요. 자네 경고야. 자네가 반성하고 똑바로 처신 잘할 때까지 수지는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할 거야. 내 입장으로는 이대로 쭉 수지를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고 싶은데 말이야. 진심이신가요? 당연하지. 이혼하기 싫으면 자기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돈도 더 많이 벌고 집안일 할 것도 약속하고 우리가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이 정도인 줄 알아. 2번은 없어? 그런데도 수지한테 또 불만이 생기면요? 수지 마음에 안 차면 그땐 정말로 이혼인가요? 당연하지. 아내를 부양할 만큼 돈도 못 벌면 이혼해야지. 그럼 이혼하겠습니다. 뭐? 마침 이혼 신고서에 수지 도장도 찍혀 있으니 지금 당장 제출하러 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최서방, 갑자기 왜 그래? 구야, 제가 이직해서 연봉이 더 높아지고 집안일을 전부 떠안게 되더라도 결국 수지는 불만을 표현할 겁니다. 불만이라는 건 끝도 없으니까요. 결국 전 이혼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장모님도 저희 이혼에 찬성하시는 것 같고 불만은 없으실 텐데요. 불만이 왜 없어? 이혼이라니 안 될 소리! 이혼 신고서는 그냥 경각심을 줘서 자네를 반성시키려고 한 거지. 반성요? 대체 뭘 반성을 하는 거죠?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요. 잘못이 없긴 왜 없어? 수지한테 들어서 전부 알고 있거든? 월급도 쥐꼬리만 해서 생활비도 얼마 못 되지. 집안일도 전부 수지한테 떠넘겨놓고 자기는 탱자 놀기나 하지. 수지가 알바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지. 반성해야 할 점은 그거 말고도 산더미야. 아내 하나 제대로 부양 못하는 자네 잘못이지. 장모님, 이 기회에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맨날 돈이 부족한 건 다 수지 탓이에요. 뭐? 전 매달 생활비로 250만 원 정도 줬거든요. 핸드폰 요금은 별도로 집세랑 광일비 포함해서요. 둘이서 쓰는 생활비로는 충분한 금액이죠. 뭐? 그렇게나 많이? 그러면 대체 왜 매달 돈이 부족한 거야? 수지가 상당히 낭비가 심하거든요. 뭐? 매일같이 옷이니 구두니 가방이니 사대고 친구랑 놀러 나가서 몇십만 원 하는 밥을 먹어서 생활비를 펑펑 쓰고 다니니까요. 뭐라고? 수지가 그런다고? 그리고 수지가 알바한다는 그 빵집 말인데요. 수지는 제가 벌어다 준 돈을 그 빵집에 대고 있어요. 그 돈의 절반 정도를요. 뭐? 그 돈을 왜 빵집에 주는데? 그 빵집은 수지 친구네 빵집인데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늘 적자를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자를 메꾸려고 돈을 대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콧대 높이고 싶어서요. 그러지 좀 말라고 뜯어말려도 돈을 숨겨도 공경에 빠진 친구를 버릴 수는 없다면서 돈을 줄 때까지 제 물건을 부수고 절 구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딸은 그렇게 난폭할 짓을 할 애가 아니야. 아주 착한 애라고. 그리고 최서방 어디 맞은 것 같지도 않던데. 옷으로 가려서 안 보이는 곳만 때리니까요. 배랑 등에는 새파랗게 멍이 들었거든요. 손버릇이 아주 고약한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던데요.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부모 얼굴이 궁금하네요. 말도 안 돼. 우리 딸이 설마. 수지가 집에 있는 돈을 다 쓰는 바람에 전 낮에는 회사 일에다 밤에 편의점 알바까지 하고 있다고요. 매일 잠도 못 자서 피곤해 죽겠는데 휴일에는 처가에 불려가서 혹사나 당하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한계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전 장모님이랑 수지가 바라는 남편은 못 됩니다.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너무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 난 수지가 그렇게 낭비가 심한 줄 몰랐지. 변명은 그만하시죠.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질 않은 거겠죠. 제 말은 늘 귀뚱으로도 안 들었으니까요. 최서방, 부탁이야. 수지는 내가 호되게 혼내놓을 테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줘. 싫습니다. 당신 가족한테 휘둘리는 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수지가 절 폭행한 증거로 이미 병원에서 진단서를 뗐어요. 수지가 파손한 물건도 다 사진 찍어뒀고요. 그쪽에서 이혼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최서방! 치료비랑 위자료도 톡톡히 청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선임했거든요. 집에 제 변호사 명함을 두고 왔으니 이후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주세요. 뭐? 변호사라고?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을 끼고 연락하는 게 어딨어.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타인이니까요. 더는 당신 가족들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연락처는 전부 차단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 후 수지와 장모님은 이혼을 막기 위해 서둘러 저희 집에 왔지만 저는 이미 이혼 신고서를 들고 집을 나와 호텔로 피난을 갔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는 변호사에게 전부 맡기고 저는 수지와 장모님 연락처를 차단했죠. 진단서나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하고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이혼해서 빵집에 대줄 돈이 떨어지는 수지는 빵집이 망한 건 전부 수지 탓이라며 원한을 사서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졌다네요. 혼자가 된 수지는 점점 횡포해져서 매일같이 장모님한테 손찌검을 하게 됐는지 장모님은 제 변호사한테 울면서 저더러 돌아와달라고 애원한다고 하네요. 물론 저와 상관없는 일이니 무시했죠. 그 후로 전 수지와 살던 집을 처분하고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자취를 즐기고 있어요. 아내 눈치를 살피거나 장모님에게 구박받지 않는 생활은 아주 쾌적하고 매일이 행복하답니다. 이 며느라가요.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설거지 좀 하고 주방 청소 좀 싹 해놔라. 네? 오늘 이따가 저녁에요? 그래. 그리고 네 시애비 아직 몸 많이 불편하시니까 오는 김에 바닥 청소랑 환기도 싹 하고. 어머님 오늘 집에 안 계세요? 일이 생겼다. 왜?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일 좀 시킬 수도 있지. 집에 있으면 일도 못 시킨다는 말이니? 그건 아니지만 어머님 제가 최근에 막 승진이라서 일이 많이 바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은 미리 말씀해 주시거나 간단한 건 어머니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얘 말하는 거 봐라. 어디 며느리가 시애미 말에 이래라 저래라 토를 다니?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시어머니 말이라면 그저 네 하는 게 다였어. 어디 못 배운 집안도 아니고 어른이 말을 하는데 토를 달아? 저도 다른 일들은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분간은 저도 시간 내기가 빠듯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시끄럽다. 이게 말대꾸 하지 말래도 계속 말대꾸를 하네. 잔말 말고 오늘 오면 위에 시킨 것 말고도 네 시애비 옷이랑 약까지 전부 정리해 놓거라. 네. 어머님, 아버님 집에 온 김에 인사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직 두 분 다 오지 않으셔서 연락드려요. 오늘 어머님께서 시키신 일 주방부터 거실 바닥 청소랑 시아버지 옷장 정리 등 다 마쳤어요. 저는 내일 오전에 일찍 나가봐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어? 오늘 며느라가 왔다 갔어? 뭐야 말을 하지. 그러면 내가 오늘 일찍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여보, 당신 오늘 집에 없었어? 아까 나한테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선자네 집에 가 있었다는 말이었지. 하루 종일 실내에 있었다고. 선자 이모? 선자 이모 지금 호주에 그 집 아들 보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그 집 이번에 손자 봤다며. 얘는 선자 돌아온 지가 언젠데. 그럼 내가 한국에 있지도 않은 선자네 집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니 뭐니? 아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도 헷갈려서 그런 거지 뭐. 그렇다고 바쁜 며느리 오라가라 하며 쓰나. 당신은 선자씨랑 놀고 오는데 일하다 온 며느리한테 집안일 시키는 게 말이 돼? 아니, 당신 오기 전에 시간이 빠듯할 것 같으니까 그러지. 괜히 애 맨날 오라가라 하지 말고 집에 있는 당신이 좀 해. 맨날 노인네들끼리 모여서 뭔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아버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정리하다 보니까 약이 너무 많이 남으셨던데. 바쁘시다고 건너뛰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아유, 며느리가 너무 똑똑해도 이게 문제구나. 알았다. 내 앞으로는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마. 이번에 차장 달았다며. 일은 좀 괜찮니? 전임자가 일을 너무 망쳐놔서 잘못 처리해 놓은 일들 전부 수정하느라 애 좀 먹고 있어요. 그것만 다 처리되면 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지. 그래도 내가 워낙 똑부러지다 보니 앞으로 잘 적응할 게다. 조금만 더 고생하렴. 네, 아버님. 예,
넌 내가 시킨 일을 왜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얘기하니? 앞으로 나와의 일은 나한테만 말하고 다른 가족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도록 해라. 알겠니? 제가 시댁에 다녀온 얘기를 가족들한테 아예 비밀로 하라는 말씀이세요? 왜요? 저는 오히려 간 김에 인사를 드리고 와야 하나 고민했는데 정말 청소만 하고 가라는 말씀이세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이렇게 토를 다니? 아까 낮에도 내가 분명히 말했지? 어른 말에 토달지 말라고. 공부만 잘했으면 뭐하니? 이렇게 어른 말을 무시하는데. 아이고 참. 어머니, 저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즘 막 승진해서 일이 바빠요. 자잘한 건 조금 두었다가 주말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저희 집이랑 시댁도 먼데 자꾸 이렇게 평일에까지 일을 시키시면 저 못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얘, 너가 하라면 하는 거지. 일을 못하는 건 또 뭐니? 너 내가 우습니? 어? 회사에서 그 승진인가 뭔가 했다고 내가 우스워? 아니요, 어머님. 지금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제가 요즘처럼 바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말 없이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거 다 해드렸잖아요. 시끄럽고 다음부터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마. 알겠어? 말대꾸 없이 얌전히 내만 해라. 일 시킬 때도. 알겠어? 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왜? 뭔데? 아니, 어머니가 요즘 따라 자꾸 나한테 일을 시키려고 해. 내가 웬만한 일들은 주말에 찾아뵐 때 할 텐데 정말 자잘한 집안일 같은 걸 자꾸 맡기시니까. 얼마 전에 다녀왔다는 것도 그래서 다녀온 거야? 나는 당신이 왜 갑자기 평일에 엄마를 찾아갔나 싶었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어? 내 선에서 좋게 잘 말씀드리려고 했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요즘 회사에서 일 많아졌다, 시간이 빠듯하다 말씀드려도 고집이시니까. 안 그래도 요즘 너무 피곤한데. 아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그동안 고생했어. 다음에는 그때그때 나한테 말을 해.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왜 이러지? 어머님이야 원래 사람 만나는 거, 밖에 다니시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나한테 일을 떠넘긴 적은 없으셨잖아. 그것도 그렇고 아무리 그 전에도 외출이 잦았다고 해도 요즘은 훨씬 심해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하필 당신은 막 승진해갖고 일도 많은데. 예전 같으면 시댁 들렀다 와도 나는 괜찮아.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 30대 때는 야근 아무리 해도 이 정도까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고 보니 당신 왜 운동하던 거 요즘은 안 해?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 야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9시인데. 아휴,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할 생각만 하면 도저히 못하겠어. 그리고 주말에는 또 시댁 가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는 부모님 뵈러 가는 날을 좀 줄여볼게. 당장 이번 주부터 말씀드리고 우리 둘이 등산이나 다녀올래? 오전에 간단하게 산 타고 와서 오후에 마사지 받고 호캉스 좀 하자 우리. 응? 우리 둘이? 그럼 애들은? 혹시 장모님 괜찮으시면 잠깐 외할머니 집에 보내면 안 될까? 애들이 아무래도 장모님을 더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아마 한 주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래, 이번 주말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쉬는 데에만 집중하자. 알았어. 고마워, 남편. 엄마, 혹시 이번 주에 우리 애들 좀 엄마 집에 맡겨도 돼? 왜? 무슨 일 있어? 나야 좋지. 내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남편이랑 둘이 운동하고 휴식도 하고 오려고. 일이 그렇게 바빠? 몸이 뭐 얼마나 안 좋아졌길래 그래? 아니야, 건강이 나빠진 건 아니야. 그냥 체력이 조금 부족해진 것 뿐이지 뭐. 건강검진 받아도 깨끗하기만 해.
그래, 알았어, 다녀와. 운동은 어떤 운동 하려고? 등산하려고. 가까운 산에 가서 등산하고 와서 푹 쉴 거야. 그래, 맑은 공기 좀 충분히 쐬고 와. 산은 어디로 가게? 아차산 가려고. 근처에 괜찮은 호텔도 있어서 가기 좋겠더라고. 어머, 잘 됐다. 그러면 너 다녀오면서 애들 데리러 올 때 약과 하나만 사다 줄 수 있어? 요즘 그 근처에 약과 맛있는 데 있다던데. 아유, 엄마, 단 것 좀 그만 먹어. 당 수치 좀 좋아졌다고 관리 이렇게 안 할 거야? 시끄러 이거사. 단 거 먹는 게 얼마만인 줄 알아? 꼭 사와. 알았지? 알았어. 산도 조심히 다녀오고 건강 잘 챙겨. 고마워. 여보, 나 여기 차 계속 대고 있기가 힘들어서 한 바퀴 돌고 올 테니까 나오면 조금 전에 내린 데서 기다려. 어휴,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조금 천천히 돌아도 될 것 같아. 알았어. 유명한 데라더니 아줌마들도 엄청 많네. 그러게, 좀 전에 보니까 우리처럼 가볍게 등산하고 들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 여보, 혹시 오늘 우리 여기 오는 거 어머님께 말했어? 엄마한테? 아니, 그냥 쉰다고만 말씀드렸지. 어디 가는지까진 말씀 안 드렸어. 왜? 그런데 어머님이 여기 계신데? 뭐? 엄마가 왜 거기 계시지? 어떤 남자분과 같이 계신데? 그래? 누구지? 인사드렸어? 아니야, 여보.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해. 왜? 그게 무슨 말이야? 뭔가... 일단 잠시만, 나 계산 좀 하고. 지금 가면 돼? 지금 간다. 여보, 일단 빨리 오고 어머님한테 혹시나 연락하지 마. 알았지?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야? 도착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앞에 파란 중형차 보여? 보여. 나 타자마자 그 차 따라가자. 뭐? 왜? 2시간 뒤. 너희 진짜 네 애비한테 말하지 마. 알겠어? 괜히 쓸데없는 소리에서 들쑤시지 말라고. 엄마가 허튼 짓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네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지금 엄마가 큰 소리 칠 때예요. 앞으로는 외출할 때마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한 번만 더 그 아저씨 만나면 그때는 아버지한테 말할 거예요. 뭐? 지금 네 엄마를 가두겠다는 거야? 내가 진짜 와이프가 있으니까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해도 엄마, 그 나이에 창피하지도 않아요? 바람피다가 아들 며느리한테 걸린 게? 예, 며느라가. 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렇게 나 가둬놓을 거면 차라리 와서 집안일 좀 도와라. 어차피 집구석에만 있는 거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제가 왜요? 여지껏 저한테 아무도 없는 집에 와서 일하라는 것도 다 외도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요즘 바쁘다니까요. 왜 자꾸 엄한 내 와이프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화풀이 할 생각 하지 말고 엄마가 사는 집 엄마가 관리하세요. 잘 다녀왔어? 뭐래? 아버님은 괜찮으셔? 그건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나 봐. 엄마가 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주신 건지. 약은? 아버님 약은 꼬박꼬박 드셨어? 그런데도 소용이 없었나 봐. 당분간은 병원에 좀 다니면서 치료받으셔야 할 것 같대. 나라도 좀 같이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최근에 자꾸 바빴어서 미안해. 이제 급한 거는 다 처리됐으니까 내가 더 신경 많이 쓸게.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엄마는 도대체 집에 계시면서 뭐 하신 거야? 아이 참.
어머님은 그래도 요즘에는 외출도 잘 안 하시고 노력하고 있으신 것 같아. 나도 이제부터 어머님이랑 같이 아버님 챙겨드리고 할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 알았어. 어머님, 저 지금 막 도착했는데 혹시 잠깐 외출하셨어요? 10분 후.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간다, 가. 아휴, 요 앞에 마트에 참기름 좀 사러 갔다 온 거야. 참기름이 뚝 떨어져갖고. 딱 보고 나 없으면 너 혼자 재료 손질하고 있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닥달을 하니? 아니요, 어머님. 그래서 여쭤본 게 아니라 요즘 뉴스 보면 워낙에 세상도 험하고 분명 어머님이 집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안 되시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나 없다고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니지? 어디까지 해놨어? 밥도 앉혀놓고 국거리도 시작했어요. 알았다. 내가 나오면서 여기 앞집 것까지 사와서 거기도 들렸다 갈 거야. 요리 알아서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안방 청소도 좀 해놓거라. 앞집 들렀다고 오신다고요? 아, 어머님, 그럼 집에는 늦게 들어오세요? 내가 언제 들어가든 뭔 상관이니? 이제는 하다 너까지 날 감시하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 오시는 시간대 맞춰서 해놓으려고요. 오래 걸리실 것 같으면 괜히 지금 해놨다가 이따 오실 때쯤 요리가 다 식을까 봐 여쭤본 거예요. 바깥 양반도 오늘 늦는다 했으니 그냥 해놓고 넌 가. 나도 늦을 것 같고. 여기 앞집이야. 괜히 네 남편한테 이상한 소리해서 전화 오게 만들지 말아라. 알았어?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갈 때 음식물 쓰레기도 다 처리하고 가. 알겠니? 네, 어머님.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 또 며느리한테 이상한 소리 들었구나. 내가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내가 닥달해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앞집에 어디를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꼭 그렇게 밖으로만 다니셔야겠어요? 아니, 나는 네 아빠 아프면 집구석에만 지방령처럼 갇혀 지내야 한다는 거니? 너 그게 네 엄마한테 할 소리야? 엄마가 자꾸 집안일을 제 와이프한테 미루시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밖에 나가서 딴 아저씨 만나고 다니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자꾸 다른 남자들 만나다가 아버지가 알기라도 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얘기해 그럼. 네 아빠한테. 나 바람났다고 아예 다 얘기하던지. 하도 닥달을 해대니 나도 이제 무서운 거 없다. 엄마야말로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빠 충격받으실까 봐 말 못할 거 알고 아예 막 나가겠다는 거죠? 그럼 엄마 마음대로 사셔보세요. 한 번만 더 제 눈에 엄마가 밖에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발각되면 그때는 저도 아빠한테 따로 말씀드려서 아예 두 분 갈라서게 만들 테니까. 뭐라고? 이 불효막심한 놈. 지금 네 부모 갈라서게 만들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잘하시란 말이에요. 좀. 제 아내 이제부터 시댁에 저랑 같이 가는 거 아니면 안 보낼 거니까 엄마가 알아서 아빠 잘 살피시든지 하세요. 아시겠어요? 뭐? 이거 가만 보니까 너 괜히 네 아빠 모시기 싫어서 나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안 그래도 제가 밖에서 자주 만나면서 챙겨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세요. 저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한 달 후. 얘들아, 혹시 너희 애미 못 봤니? 네? 아버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안 사람이 집에 왔는데 없구나. 이거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 아버님, 어머님이랑 연락이 아예 안 되세요? 그래, 집안에 불도 다 꺼져 있고 안 사람 짐은 좀 없어진 것도 같고. 아버지, 드릴 말씀 있어요.
왜 무슨 얘기니? 일단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고요. 엄마 최근에 다른 남자 만나시더라고요. 여보. 뭐? 네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그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너희들은 그럼 다 알고 있었단 말이냐? 엄마가 요즘 밖에 친구들 만나러 간다는 거 그거 다 친구들이 아니라 운동하다가 만난 다른 아저씨예요. 저희도 정확히 얼마나 된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한테 들키신 건 한 4, 5개월 정도 되셨어요. 아니, 안사람이 왜 다른 남자를... 아버님, 제가 바로 집으로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도 갈게요. 아버지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냉철하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최근 들어 집에도 아버지한테도 계속 소홀하게 하셨잖아요. 괜히 애꿎은 제 와이프한테 성질만 부리시고. 그게 다 마음이 떠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래, 그랬단 말이지. 일단은 그래, 알겠다. 너희 둘 다 그동안 내 눈치 보느라 고생했겠구나. 집에는 오지 않아도 된다. 며느라가도 너도 전부 오지 말고 돌아가. 나는 조금 더 연락해보다가 안 오면 알아서 정리하고 잠드마. 늦었으니 너희도 얼른 집에 가서 일 봐라.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저희 그럼 내일 일 끝나자마자 갈게요. 오늘은 마음 잘 추슬러 보시고 내일 봬요. 그래, 알았다. 이틀 뒤. 네 엄마가 나랑 이혼을 하고 싶다는구나. 잘 되었다. 너희 오늘 끝나고 집에 좀 오너라. 이런 얘기를 왜 애들 있는 데서 해? 당신이랑 나랑 있는 일을. 당연히 애들도 알아야지. 당신한테 받아낼 위자료도 있고 애들한테 미리 증여해줄 재산도 있으니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맞지. 뭐? 위자료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바람 펴서 이혼하는 주제에 몸만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신뿐만 아니야. 당신이랑 바람피는 그 자식도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너희 진짜 니네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야? 당연하죠. 먼저 가족들한테 말도 없이 외박하고 잠수 탄 건 엄마예요. 아버지가 더 소갈이 하시기 전에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요. 왜요? 아버지 말씀대로 위자료 갚을 준비나 하세요. 누가 바람을 핀대? 내가 다른 남자 생겨서 이혼하자는 줄 알아? 네 애비가 허구한 날 집구석에는 신경도 안 쓰고 일에만 매달려 사니까 그러지.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 줄 알아? 괜한 아버지 핑계 대지 마세요. 아버지 옛날부터 제 졸업식, 운동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느 행사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에 매진하신 건 엄마랑 저 먹여 살리느라 그러셨던 거지. 정말로 집안 살림 나 몰라라 한 사람은 엄마였잖아요. 됐다. 시끄럽게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 내 재산은 미리 너희한테 거의 다 양도해주고 남은 재산으로 속 편하고 평온하게 살아보련다. 알겠니? 당신 진심이야? 아니, 내가 바람 폈다는 증거라도 있어? 그럼 차고 넘치지. 엄마는 지금 당장 일부터 알아보셔야겠네요. 빚쟁이 되고 싶지 않으면요. 나라고 변호사 못 구할 것 같아? 나도 똑같이 뭔 청구인가 위자료 그거 할 테니까 기다려. 알겠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하고 정말로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서 엄청난 돈을 받아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간 제 남편과 주고받았던 연락부터 해서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제대로 못하고 엄청난 위자료를 물어주어야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나쁘끄럽게 외도를 저지르고 선하게 살지 못하더니 결국 지금은 쪽방 하나도 못 구하는 서러운 처지가 되었네요. 시아버지는 오히려 지금은 마음의 평온을 얻으신 듯합니다. 가정에 소홀하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참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